유진모의 핫 뜨거. 유진모 TV. 안녕하세요. 유진모 TV의 유진모입니다. 오늘도 핫뜨거 함께할 신인 연기자 김세빌 씨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물폭탄이란 단어가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유진모 TV 구독자 여러분들 장마 피해 잘 피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부디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 트롯 이후에 방송가의 트로트 열풍이 정말 대단한데요. 그 열기만큼 뜨거운 화제에 오른 트로트 가수가 있습니다. 박상철 선배님인데요. 그 이경규 선배님이 제작했던 전국 노래자랑이란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미용사 박봉남 역할을 했던 그분이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해서 아내를 감동시키고 가수의 꿈을 이룬다는 그런 모티브, 그런 모델이 바로 박상철 선배님이었죠. 네, 맞습니다. 박상철 씨는 실제 강원도에서 아내와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는 가운데 1993년이었죠. 그때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을 했고요. 그로부터 7년 뒤에 1집 부메랑을 발표하면서 가수로 정식 데뷔한 뒤에는 2002년에 자오가라는 노래가 뭐 중박 이상의 그 인기를 얻으면서 스타덤에 서서히 진입하더니 2005년도에 드디어 3집의 무조건으로 그때는 트로트 황태자라고 불렀었어요. 그 정도로 크게 성공했는데 뭐 그 이후에도 황진이까지 승승장구했는데 그야말로 그 장윤정 씨랑 젊은 트로트 남녀 가수의 양대 산맥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사생활은 황태자가 아니었네요. 불륜, 이혼, 재혼, 또 이혼 소송이 현재 진행형이니까 전쟁 진행형이네요. 요즘 이런 사건이 정말 많네요. 네. 그 선배님 이름값에 비해서 사생활은 그렇게 좀 자세하게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무조건에 있는 가사대로 보면은 아내가 부르기만 하면 어디서든 언제든 막 달려갈 것 같은 그런 순정남? 뭐 그런 이미지였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좀 떴을까요? 1992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박상철 씨가 만 23살 때 첫 번째 부인 A 씨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낳았고 미용실을 같이 운영을 했는데 미용실 운영은 주로 그 아내가 했습니다. 왜냐 박상철 씨 그때부터 이미 트로트 가수의 꿈을 펼치려고 노력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네. 2005년에 스타덤에 오른 지 2년 뒤인 2007년에 13살 연하의 여인 B 씨와 불륜 관계에 빠집니다. 13살. 82년생인데요. 그러더니 2010년에는 아예 그 B 씨라는 여자분과 살림을 차림으로써 두 집 살림이 되는 거죠. 예. 이혼 안 하고. 예. 그래서 이듬해에는 그 B 씨와의 사이에서 딸 C 양까지 낳죠. 이 21세기에 본처 따로 있고 첩 따로 있는 그런 두 집 살림이라니 제 나이가 좀 있는 저로서 참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요. 결국 2014년에 A 씨랑 이혼을 하고 그리고 2년 뒤에는 B 씨와 혼인 신고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C 양도 자식으로 호적에 올립니다. 네, 뭐 결혼 중에 이제 불륜을 저지른 건 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못이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재혼했으면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건데 박상철 선배님이 이제 B 씨에게 보낸 문자를 보니까 미치도록 사랑하니 돌아와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게 돌아왔으면 미치지 말고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별 씨 말씀이 점점 재밌어지네요. 너무 막말했네요. 재밌어지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B 씨의 주장을 보면은 진짜 박상철 씨가 미친 거고 물론 박상철 씨의 주장이 맞다면 B 씨가 또 제정신이 아닌 거가 되는데요. 네. 팩트는 혼인신고 4개월 만에 이혼 소장을 B 씨가 접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 이 B 씨가 취하와 소송이 몇 번씩 반복된 끝에 현재 그 이혼 소송은 물론 폭행, 폭언, 협박 등의 형사 고소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그 막장 드라마 있었죠. 사랑과 전쟁. 뭐 그런 내용이 따로 없네요. 유진모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선 B 씨가 박상철 선배님을 상대로 4차례 이상 고소를 했다고 해요. 네. 2016년 3월에 폭행치상, 지난해 1월엔 특수폭행 및 폭행, 그 다음 달에는 폭행치상, 또
7월엔 협박 등의 혐의네요. 네. 그 소장에서 B 씨는 결혼 생활 내내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박상철 선배님이 시도 때도 없이 욕을 했다. 다짜고짜 때렸다. 그래서 온몸에 상처도 입었다. 또 딸도 때렸다. 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상해 진단서까지 지금 제출한 상태라고 해요. 네, 그 박상철 씨가 B 씨의 주장을 뭐 반박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판결이 좀 나왔어요. 먼저 법원을 판결을 보면은 2019년 지난해 7월에 박상철의 폭행 혐의에 관한 그 의정부 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의 일부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B 씨는 박상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진술을 거듭할수록 폭행 정도를 키워나가고 있다. B 씨가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폭행이라고 신고한 후에 내용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무죄 판결을 냈어요. 딸 시양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이제 아버지의 폭행에 대해서 진술했고요. B 씨는 지난 7년간 5차례 정도 폭행이 있었다면서 그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는데 지난 2월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박상철 선배님의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 혐의 없음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 네. 불기소 결정서 중에는 시양의 진술은 주변인에 의한 오염 등으로 신빙성이 낮다. B 씨와 시양의 주장만으로 박상철이 학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주변 사람, 즉 엄마가 유력한데 그런 주변 어른에 의해서 사실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예, 이 판결문이 사실 뭐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B 씨가 네. 거짓말을 하고 있고 C 양은 B 씨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예상외로 흘러갔어요. 박상철 씨가 그 B 씨가 욕설 및 협박 문자를 보내 200여 건을 보냈다면서 고소한 결과 지난 6월에 B 씨가 2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지금까지 3번의 판결은 모두 박상철 씨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B 씨는 욕설을 보낸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네.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문자를 하는 거, 욕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분하고 억울해서 화풀이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박상철 씨 역시 그 B 씨의 상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면서 이제 자해를 의심하고 있고 오히려 B 씨가 자신한테 욕설을 했고 손과 발로 때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이거 어렵네요. 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B 씨 분은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그때 지난 5월 B 씨가 재정 신청을 낸 상태라고 합니다. B 씨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단 등에 강력한 불신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박상철 선배님은 돈이 목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박상철 씨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얘기했긴 했지만 어쨌든 도덕적으로는 박상철 씨가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저는 일단 그 박상철 씨의 잘못 인정이 가식이든 아니면은 그 진정이든지 간에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가 바로 가장의 자세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론은 둘 다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박상철과 B 씨 둘 다 잘못했다고 보는데요. 어리고 변변하게 봐줄 것 없는 자신과 결혼하고 미용실 운영까지 해가면서 아이까지 낳아주고 그런 조강지처 A 씨와 세 아이에 대해서는 평생 죄책감 갖고 살아가야 돼요, 박상철 씨는.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 B 씨는요, 또 그 처음에 박상철 씨를 만났을 때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났잖아요. 유명인이니까. 알고 만난 거예요? 유명인이니까 당연히 다 결혼했고 세 자녀 있다는 거 알고서 사귄 거죠. 부부의 세계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의 두 집 살림까지 차례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B 씨는 A 씨랑 그 A 씨와의 사이에 난 세 자매한테 사과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박상철을 선택한 자신을 원망하는 게 마땅하죠. 잘못한 거죠. 자신이 잘못한 거지. 제가 좀 유식한 얘기를 하려고 해서 어디서 좀 컨닝을 했는데 프랑스의 저명한 생물학자 장 디디에 뱅상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가 아주 유명한 생물학자인데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과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람 분명히 짐승과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박상철 씨랑 B 씨가 영원한 가해자로 A 씨와 세 아이
그리고 딸 C 양은 영원한 피해자로 봅니다. 박상철 씨와 B 씨의 진흙탕 싸움으로 뭐 팬들은 별로 피해를 입을 건 없고 만약 박상철의 인성의 인격이 그것밖에 안 된다. 그럼 늦게나마 알게 돼서 다행인 거고요. 중요한 건 다만 이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 C양, B 씨와의 낳은 C양, 이 C양에게 2차, 3차적으로 발생하는 상처가 생길 게 걱정이 돼요. 제발 우리 어른들, 우리 사람이니까 괴물은 당연히 되지 말 것이고 최소한 동물도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씨양이 또 어리잖아요. 그 자식은 그러니까요. 뭘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네. 참 세상만사 참 결과는 모두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모르는 거죠. 네. 네. 처음에 사랑할 때는 모든 걸 다 생각할 듯 하지만 또 그게 식어버리면 원수보다 더 험악해진다고 하니까 도대체 미혼인 저로서는 사랑도 결혼도 살짝 좀 두려워지네요.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